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월배당 ETF는 바로 제피와 잽큐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이 정말 높죠. 최근에는 제피보다 잽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1억 원을 잽큐에 투자했을 때 우리는 매월 얼마의 배당금이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짠테크TV의 우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얻어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제피와 잽큐가 매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커버드콜 전략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제피와 잽큐는 같은 월배당을 주는 고배당 커버드콜 ETF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피는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ETF고요. 잽큐는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 월배당 ETF죠. 그래서 제피는 잽큐보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대로 잽큐는 성장률이 높은 장점은 있지만 하락장에 변동성이 높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는요, 주식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옵션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걸로 배당을 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일반적인 배당 ETF보다 더 높은 분배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을 보게 되면 제피와 잽큐는 모든 자산에 커버드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도 어느 정도 상승의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잽큐의 높은 배당률과 높은 주가 성장률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잽큐의 최근 2024년 배당률을 보면 9.73%인데요. 제피의 7.37보다 2%나 높은 수준입니다. 잽큐가 처음 출시된 2022년부터 배당금을 재투자한 주가 상승률만 비교해봐도 제피는 25.68%, 잽큐는 40.61% 상승을 했습니다. 잽큐의 주가가 성장한 만큼 당연히 더 많은 옵션을 매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배당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배당률도 높고 수익률이 높은 잽큐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1억을 잽큐에 투자했을 때 매월 받는 배당금을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당세 15%를 제외하고 매월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약 68만 원이 되는데요. 1억을 투자해서 68만 원이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배당금이라고 생각합니다. 2억 원이면 136만 원, 3억 원이면 204만 원이 되죠. 4인 가족 생활비인 400만 원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약 6억 원의 자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6억 원을 준비하기에는 저와 같이 평범한 직장인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복리의 마법을 활용해야 하죠. 잽큐에 1억 원의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월 400만 원의 배당을 받기까지 약 11년이 걸리는데요. 11년이란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상 배당금이 5배나 불어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매달 쌓이고 재투자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배당 재투자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빠르게 1억 원을 모으라고 조언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잽큐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인데요. 기술주 중심의 ETF다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강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 2025년 3월 10일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3월 10일 제피는 마이너스 1.39% 하락을 했는데요. 이때 잽키는 무려 마이너스 3.44%나 떨어졌습니다. 기술주의 비중이 높은 만큼 하락폭도 컸던 것이죠. 단순 비교만 해봐도 잽큐의 변동성이 제피보다 컸습니다. 이런 하락장은 앞으로 수없이 반복될 텐데요.
특히 커버드콜 ETF는 주가 상승이 이익이 제한되는 만큼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단기 하락 구간이었던 25년 2월에서 3월까지 주요 ETF의 변동폭을 확인해 볼게요. 잽큐는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9.46% 하락을, 제피는 상대적으로 작은 마이너스 3.91% 하락을 보였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무려 마이너스 10.49%, S&P 500을 추종하는 ETF 부는 마이너스 7.71% 하락을 했습니다. 이 결과만 보고 커버드콜 ETF는 하락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생각보다 제피의 주가 방어력이 상당히 우수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피와 잽큐는 월배당 ETF입니다. 하락장에서 배당을 재투자했다면 하락폭을 더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배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수익률을 보면 제피는 마이너스 3.38%, 잼큐는 마이너스 8.66%로 하락폭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커브드콜 전략을 적용한 ETF들은 하락장에 더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제피의 의외의 방어력이 뛰어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피에 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하락장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ETF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SCHD였습니다. 배당 성장 ETF로 앙전적인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인데요. 결국 하락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SCHD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커버드콜 같은 고배당주는 언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럴 때는 배당률을 체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의미인데요. 반대로 배당률이 많이 낮아졌다면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배당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배당률이 평균보다 높을 때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잽큐의 2024년 배당률은 9.73%입니다. 이때 배당률이 9.73보다 올라간 시기라면 주가가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률이 이보다 낮아진 시기에는 추가 매수를 자제하면서 배당금을 사용하거나 현금화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배당 ETF는 단순히 높은 배당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사고 언제 기다릴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단하게 배당률을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시킹알파입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검색창에 원하는 ETF를 입력하시고 배당 탭에서 다시 배당률을 클릭하게 되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최대 5년까지 실시간 배당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사이트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이트 링크는 참고란에 남겨둘게요.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커버드콜 ETF인 제피와 잽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배당 성장 ETF인 SCHD 3대 지수 투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커버드콜 ETF로 보완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